이번에는 증시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뉴지스탁 안석훈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금요일 마감된 뉴욕 증시 흐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9월 13일 금요일 미국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다우가 0.14% 상승하면서 8거래일 연속 상승한 반면 S&P 500은 0.07%, 나스닥은 0.22% 하락했습니다. 전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잠정 합의를 언급하고 중국이 미국산 대두와 돼지고기 등을 추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미중 모두 무역 협상에 대한 우호적인 움직임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미 상무부가 발표한 8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4% 증가로 나타나면서 다우와 S&P 500은 상승 출발했습니다. 나스닥도 골드만삭스가 애플의 목표 주가를 187달러에서 165달러로 하향 조정했다는 소식에 하향 출발했다가 경기지표 호조 소식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주가 급등에 따른 피로감과 함께 사상 최고가에 대한 경계 심리로 오전 11시 이후에는 3대 지수 모두 상승세가 꺾였는데요. 긍정적인 경기 지표가 다음 주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투자자들은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섹터별로는 경기 지표 호조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 완화로 채권 금리가 상승하면서 JP모건 체이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등 대형 은행주를 중심으로 금융섹터가 0.84% 상승했고 반면에 부동산 섹터가 1.27% 하락했습니다. 주간 기준으로는 다우가 1.58%, S&P 500은 0.96%, 나스닥은 0.91% 각각 상승했습니다. 네,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던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중국과의 잠정 합의에 대한 언급도 있었고 전반적으로 미국의 소비 심리 역시는 조금 다시금 강세로 전환됐다라고 또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개별 기업들의 특징적인 주가 흐름은 좀 어땠습니까? 먼저 시마렉스 에너지가 전일 대비 8.21% 상승한 47.95달러로 S&P 500 중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12일 골드만삭스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른 영향인데요. 현재와 같이 가치주가 성장주의 수익률을 상회하는 시장 로테이션 상황에서 골드만삭스는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노출과 밸류에이션이 낮은 기업으로 독립에너지업체인 시마렉스 에너지를 비롯한 49개의 종목을 추천했습니다. PG&E가 산불 피해 배상 합의로 전일 대비 10.69% 상승한 11.18달러로 마감했습니다. 미 서부 최대 전력회사인 퍼시픽 가스 앤 일렉트릭, PG&E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중에 발화 책임이 있는 화재에 대한 배상액으로 110억 달러 지불에 합의했습니다. 이는 PG&E가 지난 1월 파산보호 신청 시 예상됐던 300억 달러에 비해 크게 낮은 금액인데요. 이에 따라 마감 후 시장에서도 1.97% 상승했습니다.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홀딩스가 항공운임 인상 가능성에 전일 대비 2.20% 상승한 91.35달러로 마감했습니다. 미 3대 항공운송업체인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홀딩스의 회장 스컷 커비는 전날 모건 스탠리가 개최한 컨퍼런스에서 내년에 보잉 737 맥스 기종의 운항이 재개되더라도 현재의 항공운임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인상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프로그레시브는 전일 대비 5.59% 하락한 72.68달러로 S&P 500 중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나타냈습니다. 미국 최대 자동차 보험업체 중 하나인 프로그레시브는 8월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전년 동월 대비 순보험료가 13% 증가했지만 세전 유가증권 순실현 손실이 3,370만 달러 발생하면서 순이익이 전년 동월 대비 36% 감소했습니다. 브로드컴이 부진한 실적 전망으로 전일 대비 2.98% 하락한 30.56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업체인 브로드컴은 12일 장 마감 후 2019 회계년도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9.1% 증가한 55억 2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시장 전망치에 부합했고 EPS는 1.71달러로 시장 전망치를 상회했습니다. 하지만 연간 매출 가이던스가 225억 달러로 전망치를 하회하면서 주가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개별 주가, PG&E, 프로그레시브 그리고 브로드컴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우리가 지켜봐야 할 이슈나 이벤트들도 함께 정리해 주시죠. 네, 이번 주는 17일 화요일부터 FOMC가 시작되는데요. 18일 수요일에 발표되는 FOMC의 기준금리 인하 여부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향후 시장의 방향성을 가늠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의 석유 시설이 피폭으로 가동 중단됨에 따라 지정학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는 점도 시장에 큰 변동성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 주요 경제 지표에는 16일 월요일에 9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17일 화요일에 8월 산업 생산, 18일 수요일에 8월 신규 주택 허가와 착공, 19일 목요일에 2분기 경상수지와 9월 필라델피아 연준 제조업 활동 지수, 8월 기존 주택 판매 등이 있습니다. 실적 발표의 경우 페덱스, 콘크리트 펌핑 홀딩스 등의 산업재 섹터와 추이, 낮은 레스토랑 등의 자유소비재 섹터, 그리고 어도비 등 IT 섹터에 속하는 60여 개 기업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 가장 큰 이벤트라고 한다면 단언코 17일, 18일 현지 시간으로 이어진 FOMC 회의가 될 예정이고요. 또 이와 함께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시설 피폭 소식까지 앞으로의 추이도 계속해서 좀 살펴봐야 한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뉴지스탁의 안석훈 차장의 도움 말씀 들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